여러분은 강원도나 금산에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아마도 검은색 그늘막이 길게 줄지어져 있는 농지를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삼밭입니다. 강한 햇볕을 싫어하는 인삼의 특성으로 인해 인공적으로 그늘을 만들어주는 장치는 인삼 농사에서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성장하는 데 인공적인 장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인삼이 본래 밭에서 자라는 작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농경을 시작한 역사와 마찬가지로 인삼의 재배 역시 그 시작은 산삼을 가져다가 경작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인삼은 깊은 산속 나무 그늘 안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여러 해 산속에서 생장하던 인삼을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이 생활하는 평지로 옮겨 자라게 하려면 인위적으로 깊은 산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줘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 시간에서는 인삼이 의뢰품으로 사용되던 양상을 검토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인삼이 누구나 접근할 수 없다는 희소성과 만병통치약이란 효능을 토대로 동아시아 문화에서 권력과 신분을 상징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신비함과 영험함을 의미하게 된 맥락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주로 소비자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했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들에게는 인삼이 어떠한 의미와 상징을 지니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부부가 어린 아들 한 명과 나이 많은 시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백방으로 치료약을 구했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 부부의 집 앞을 지나가던 승려가 시어머니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란 부부의 어린 아들을 삶아 그 물을 어머니께 먹이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승려의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자식은 다시 낳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돌아가시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승려의 말대로 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부부의 어린 아들이 서당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어린 아들에게 목욕을 시켜준다고 하며 물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삶은 물을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 물을 마신 어머니는 그날로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른 아침 죽었다고 생각한 부부의 아들이 집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어제 서당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한 부부가 부엌에 솥뚜껑을 열어봤더니 솥 안에는 몇백 년 묵은 커다란 동자삼 하나가 둥둥 떠 있었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는 동자삼 설화라고 합니다. 한국의 산삼과 관련한 설화들 가운데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전승되고 있는 설화이기도 합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은 이 설화에서 어떤 점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산삼 자체에만 주목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산삼이 죽을 만큼 큰 병에 걸린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귀한 약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산삼의 신비한 효험은 한국 사회에서 최상층의 권력자로부터 방금 들은 설화에 등장하는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있던 믿음으로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산삼인 동자삼이 낮에는 사람으로 둔갑해 마을을 다니며 심성이 착한 사람을 찾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산삼으로 변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산삼은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효능을 지녔을 뿐 아니라 때에 따라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도 가능한 식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상은 다른 식물들과 차별되는 산삼만의 특별함과 희귀함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풀의 모습을 하고 있고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산삼은 어떻게 채취할 수 있을까요? 설화 속에서 답을 유추해 본다면 산삼을 얻는 일은 인간이 지닌 능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 부부와 같이 순수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실제 산삼을 채취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공유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삼이 어떠한 의미와 상징을 지니고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삼과 신만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